몰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뒷담화 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빨간색 앱이죠. 블라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가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네, 블라인드 우리나라 회사예요. 근데 이제 본사는 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도 지금 같은 앱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요? 2015년부터 네, 서비스를.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알려졌던 게 제 기억으로는 대한항공 사태였던 네.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때 저 이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때 대한항공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에 그렇게 제보를 많이 올리셨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그 글을 보고 들어가서 대한항공에 물어보죠. 이거 맞냐고. 그럼 거기서 확인을 해주든 아니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취재가 됐거든요. 먹던 땅콩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땅콩이었나요? 마카다미아 아니었나요? 마카다미아입니다. 예, 예. 네. 예. 갑자기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나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순환 과정을 본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고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기사까지 써주는구나. 네. 그 뒤부터 이제 뭐 직장 안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네. 부조리한 일을 보면 폭로하는 이런 폭로의 장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블라인드가 네. 유명해졌던 사건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두산 인프라코어 사건이 있는데 이때 젊은 직원들한테 희망퇴직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한테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여기에 그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붕괴를 많이 했고요. 제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됐고요. 만일 블라인드가 없었다면 그렇게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었겠네요.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언론사로 제보가 왔을 텐데요.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재직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걱정을- 노출되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근데 블라인드는 이걸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되게 쉽게 올리는 거예요.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건도 네. 그런 식으로 불거졌었죠. 그렇죠. 박삼구 회장은 사실 그동안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취재가 잘 안 된 게 말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취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블라인드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박삼구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부에서 그 관련 제보들이 계속 터져 나왔었죠. 그러면서 맞아요. 한동안 뉴스가 계속 진행됐었던. 역시 최근에 블라인드 앱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LH죠. 이거 지금까지는 제보의 목적이었다면 좀 반대되는 얘기였죠. 오히려 그 글로 공분을 사게 됐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제목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올라왔고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네. 예.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나는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 거다. 그 당시에 LH 사건이 너무 크게 이슈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게다가 LH 이름을 달고 재직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니까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요.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LH 내부에서는 LH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거 수사 의뢰하겠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됩니다. LH 아닐 수도 있나요? 이럴 수는 있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 글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자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턴으로 잠깐 일을 했던 사람들. 그건 사실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긴 하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수사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찰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찰이 처음부터 압수수색 장소를 잘못 파악을 해서 한번 허탕을 친 일이 있었고요. 네, 이곳이 아니었나 봐. 뭐 그렇고 그때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 뒤에 압수수색 영장 주소를 수정을 해서 다시 갔지만 서버에서 거의 가져올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물어봤더니 처음에 가입할 때 이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재직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 회사가 어딘지 인증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인증을 한 뒤에 자기 계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정과 그다음 이메일 주소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제 블라인드에서 파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메일 주소는 있어도 이 계정이 누구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얘기한 사건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블라인드가 네.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 가끔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 네. 진짜로? 네. 안 하는 걸로. 예, 안 하는 걸 저는 안 합니다. 네. 이게 가입자 수는 정말 많아요. 48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뭐 사실 가입자 수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얼마나 많이 활동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한 달에 360만 명이 여기서 한 번 이상 방문하고 많이 머문다고 합니다. 제 이제 삶을
되돌아봐도 저도 블라인드에서 참 많은 시간을 취재를 목적으로 머물러 네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를 목적으로요. 네. 제보는 아니고 취재는. 네.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본사는 미국에 있다. 네.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네.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참 흥미로웠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거대 IT 기업, 뭐 실리콘밸리 기업들 그 재직자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IT 기업들이 이직을 정말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IT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뒷주머니에 오퍼 2개씩 꽂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 블라인드를 우리랑 조금 다르게 이용을 해요. 다른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그 회사 분위기는 어떠니? 뭐 보수는 어떠니? 이거를 미리 블라인드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미국에서는 당장 뭐 이직 계획이 없더라도 아니면 곧 이직을 할 사람들이 이직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얘기하기 좋은 채널로 블라인드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수치상으로 좀 볼게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했는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자 70% 이상이 가입이 돼 있고요. 블라인드예요. 네, 그렇죠. 우버, 페이스북, 구글은 50% 이상, 절반 이상이 지금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네. 세계적인 기업들의 네. 게시판에서도 사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도 하나요? 가끔 올라오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솔직하게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랑 다르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 앱이 처음에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인종도 다양하고 성별. 거기는 또 미국 문화. 사회는 미국 사회만의 문제점이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터놓고 말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거를 들어와서 물어본다고 하네요. 블라인드가 사업의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곧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은 지금 수익 모델이 이제 완벽한 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부터 이쪽으로 열심히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라인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블라인드 하이어가 있고 블라인드 허브라는 게 있대요. 네. 블라인드 하이어는 짐작하시겠지만 이직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블라인드 허브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채용 정보나 뉴스 같은 걸 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재직자들이 평점을 매기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 것도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현실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대표는 어떤 분이고 이 회사가 어떤지 살짝 살펴볼까요? 문성옥 대표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2009년에 네이버에서 일을 하셨어요. 팀온 시니어 디렉터였다가 2015년에 팀 블라인드 창업을 합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본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잘 됐지만 지금 미국에서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2025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이요? 네. 특별히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그러는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는데 네.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나스닥에 목표를 하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IT 업체에서는 가입률도 높고 가입자 수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면 블라인드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나 되냐고 네, 제가 그게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적자가 물어봤는데. 제법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건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블라인드 유저라면 다들 알 텐데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가끔 심심할 때마다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다른 수익 모델이 나오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전보다 요즘에 이직률 매우 높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유료화하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 직장인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혜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